고아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제가 며느리에게 한 말입니다. 20년 전 제가 버린 딸에게요. 고아로 만든 건 당신이잖아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제게 한 말입니다. 28년을 기다리다 지친 딸에게서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이야기 채널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순옥, 올해 62살입니다. 중견 건설회사 태수건설의 회장 부인으로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죠.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 기사 딸린 외제차, 상류층 사모님 모임의 중심. 30년간 쌓아올린 이 삶이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제가 어떤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 흘리는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얼마나 오래 바라보는지. 미안해. 미안해. 20년 전 제가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무게는 세월이 흘러도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 김태수 회장과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제나처럼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의부사들 민준이었습니다. 제가 재혼할 때 이미 10살이었던 아이. 이제는 30살의 듬직한 청년이 됐죠. 전처 소생이지만 저는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요. 오 언니 어서 와. 남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오는데 그 뒤에 누군가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긴 생머리, 차분해 보이는 인상. 28쯤 되어 보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인사드릴 분이 있어요. 민준이가 여자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수진 씨예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순간 찻잔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여자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명품은 아니었어요. 손목에 시계도 없고 귀걸이도 소박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우리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어디 집 딸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장학금 받고 대학 나와서 지금은 중견기업 팀장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란 말이야. 어머니. 그런 애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뭔가를 참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왜 저런 눈으로 날 보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출신도 모르는 아이를 어떻게 믿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남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보, 일단 얘기 좀 들어보자. 들을 것도 없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니. 말도 안 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다른 사람 찾아봐. 이 사람은 안 돼. 돌아서려는데 이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멈춰섰어요. 저도 가족을 원해요. 평생 없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없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생후 6개월 된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28년 전 제가 낳은 딸, 그리고 20년 전 고아원에 맡긴 아이.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아원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중 하나가 우연히 우리 집에 올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준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석 달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설득했어요. 민준이가 저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수진이라는 아이 괜찮아 보여. 한번 받아들여보자. 저는 결국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결혼식장 하객들이 가득 찬 예식장에서 저는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이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머님 모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 정확히 말하면 목걸이에 달린 작은 금반지. 낡고 빛바랜 금반지였습니다. 작았어요. 갓난아기 손가락에나 맞을 것 같은 크기. 저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28년 전 제가 딸에게 남긴 유일한 것. 고아원에 맡기던 날 갓난아기 손가락에 끼워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꼭 찾으러 올게. 이 반지가 엄마 증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다가왔어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반지. 네. 그 반지 어디서 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진이 목걸이를 만졌어요. 아, 이거요?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제 손에 끼워져 있었대요. 친엄마가 남긴 거라고 들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친엄마가 남긴 거. 저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어머님. 이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저는 이수진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 코, 입. 자세히 보니 28년 전에 그 아기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아니, 그보다 더 젊은 시절 제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어머님 앉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이수진이 의자를 가져왔어요.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이수진이 물을 따랐습니다.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물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출렁거렸어요. 이수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아까와 같은 눈빛이었어요. 원망도 분노도 아닌 뭔가를 참고 있는 듯한.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건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시작해요. 밖에서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허겁지겁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 도망치듯 대기실을 빠져나왔어요.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닐 거야, 우연의 일치야. 그 반지가 세상에 하나뿐인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반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직접 맞춘 반지. 안쪽에 사랑해라는 글씨를 새긴 반지. 확인해야 해, 확인해 봐야 해.
결혼식 내내 저는 이수진의 목에 걸린 반지만 바라봤습니다. 행진하는 신부의 목에서 반짝이는 그 작은 금빛. 20년간 찾지 않았던 딸.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던 딸. 그 아이가 며느리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운명인 걸까 아니면 벌인 걸까? 주례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리고 눈물이 흘러서. 옆에 앉은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왜 울어? 아니야. 감격스러워서 그래.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20년 전 내가 버린 딸이 며느리가 됐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8년 전 아기 사진. 그 아기의 손에 끼워진 작은 금반지. 오늘 본 이수진의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이수진이 내 딸이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미안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알고 있을까? 내가 자기를 버린 엄마라는 걸. 왜 하필 민준이와 결혼한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복수하러 온 걸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올린 제 살. 그 삶이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감. 어떻게? 이제 어떻게?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니, 딸의 얼굴이. 20년 만에 다시 만난 제 딸.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고아 출신이라며 멸시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누구에게도.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며느리가 되어버린 그 아이와 한 지붕 아래서 살면서 결혼식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 수진이를 볼 때마다 불안했어요. 그 아이 목에 걸린 금반지가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 반지 정말 내가 남긴 그 반지일까? 확인해 봐야 하나? 아니, 확인하면 안 돼.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저는 며느리에게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였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버린 딸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고아원에서 혼자 살아오느라 배운 것이겠죠.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눌러버렸어요. 국이 싱거워.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간 맞출게요. 수진이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원래 요리를 못하는 거야? 아니면 대충 하는 거야? 죄송해요.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싱거운 국 먹어본 적 없어.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맛있는데요. 넌 입맛을 몰라서 그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입맛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 대들지 않지? 왜 그냥 참기만 하지?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해서 한마디라도 할 텐데. 수진이는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각오한 사람처럼. 이 아이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이후로 저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걸레질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구석구석 안 닦았잖아. 빨래에서 냄새 나 다시 해. 손님 올 때 그렇게 인사하면 어떻게 품위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잔소리를 했어요.
수진이는 한 번도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해요, 어머님만 반복했어요.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 왜 참기만 해?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냐? 불안함이 커질수록 구박도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수진이가 시장에서 사온 과일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사과가 왜 이래? 제가 직접 골랐는데요. 눈이 있으면 이런 걸 사와? 색도 안 좋고 모양도 엉망이야. 죄송해요, 다시 사올게요. 수진이가 다시 시장에 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에서 뭘 배웠는지 그 말을 수진이가 들었을 거예요. 잠시 걸음이 멈췄으니까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은 며느리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온 가족이 모이고 친척들의 시선이 쏠리니까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아니, 알기 때문에 더 긴장했습니다. 만약 친척들이 수진이 과거를 캐묻기 시작하면, 그 반지를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명절 당일 새벽 5시, 저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차례상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님 도와드리려고요. 저는 수진이가 만든 음식들을 훑어봤어요. 저는 잘 부쳤고 나물도 깔끔했습니다. 잘했네. 인정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전이 너무 두꺼워. 우리 집은 얇게 부쳐. 아, 네, 다시 할게요. 나물 간도 다시 봐, 친척분들 오시는데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수진이가 대답 없이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잖아. 반지가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 오전 10시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동생 부부, 조카들, 그리고 딸 민서까지. 거실이 북적북적했어요. 형수님, 새 며느리가 그렇게 예쁘다며요? 시동생 내외가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리 와서 인사해.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공손하게 절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 어디 집 딸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한 집이야. 자, 차례 준비하자. 하지만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올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이에게 쏠렸습니다. 고아원? 부모가 없다고.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저는 민서를 노려봤습니다. 이 애가 왜 그런 말을.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동생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네. 저는 생후 6개월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어머 세상에.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은 그런 애들도 좋은 집에 시집 가나 봐. 출신을 어떻게 믿어? 피는 못 속인다는데.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라면 저 사람들이 욕하는 건 결국 나야. 하지만 저는 수진이를 감싸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대했는데 민준이가 고집을 부려서.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처음으로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상처받은 눈빛. 하지만 금세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며느리들과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때 시동생 아내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부모 찾아볼 생각 없어?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던데.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잖아. 수진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찾아봤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찾아봤다고? 시동생 아내가 물었어요. 네. 2년 전에요. 그래서? 찾았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네. 찾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찾았다고. 그럼 이 아이가. 근데 만나지는 않았어요. 왜? 그분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슬퍼 보였어요. 저는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알고 있어. 내가 자기 엄마라는 걸. 그런데 왜 이 집에 들어온 거야? 복수? 아니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쳐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밤 11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내려갔어요. 그때 민준이와 수진이 방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지 마.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왜? 그냥 하지 마,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왜 그렇게 참기만 해? 나라면 진작에 폭발했을 거야. 혹시 뭔가 이유 있어? 또 침묵. 그리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기나. 민준 씨한테 숨긴 거 있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뭘 숨긴 거지? 뭔데? 나 처음에 민준 씨한테 다가간 거 우연이 아니었어. 무슨 말이야? 처음엔 어머님 때문에 접근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왜? 어머님이 내 친엄마거든. 민준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에 선 채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뭐라고? 어머니가 내 친엄마라고. 응, 20년 전에 날 고아원에 버렸어. 그게 무슨. 2년 전에 친부모 찾기 프로그램으로 찾았어. 처음엔 복수하려고 너한테 접근했어. 복수.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근데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민준 씨를 알아가면서 마음이 바뀌었어.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수진아. 그리고 어머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 날 버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있잖아, 민준 씨. 응. 어머님이 날 아직도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 수진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목에 걸린 반지 결혼식 날 보셨거든. 그때 표정이 이상하셨어. 분명히 뭔가 느끼셨을 텐데. 그런데도 날 구박만 하셔. 고아 출신 주제라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날 못 알아보시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걸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아이가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그런데도 이 집에 들어와서 내 구박을 다 받아주고 있었던 거야. 복수하려고 왔다가 사랑하게 됐다고.
그게 가능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뭔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떡하지? 이 아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면 내 과거가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엄마가 정말 날 못 알아보시는 걸까?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봤어요. 결혼식 날 그 반지를 본 순간. 하지만 모른 척 했죠. 내가 뭘 한 거야?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그날 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왜 그렇게 참기만 해?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한테 숨긴 거 있어. 뭔데? 어머님이 내 친엄마야. 민준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나는 생후 6개월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 손가락에 작은 금반지 하나만 끼워진 채로 저는 목에 걸린 반지를 만졌어요.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내 엄마가 이걸 남기고 갔다고. 언젠가 꼭 찾으러 온다고 했다고.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어. 10살 때까지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매일 고아원 문 앞에 앉아 기다렸어.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근데 엄마는 안 왔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수진아, 11살 생일날 나 처음으로 울었어. 엄마는 안 와. 영원히 안 올 거야.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다리지 않았어. 대신 다짐했지. 혼자서도 잘 살겠다고. 장학금 받고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팀장까지 올라갔어.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야. 살아남은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2년 전이었어. 2년 전 친부모 찾기 프로그램에 신청했어. 찾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알고 싶었어. 왜 버렸는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달 걸렸어. 그리고 결과가 나왔지. 친모 이름 강순옥. 현재 태수건설 회장 부인. 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 응. 그럼 너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날 버리고 재벌가 안주인이 돼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화가 났거든. 그래서 내게 접근했어.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면 가장 가까이서 복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민준 씨.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민준 씨를 알아가면서 마음이 바뀌었어.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민준 씨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알아. 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있다고 느꼈어. 근데 상관없어. 왜? 지금 내 마음이 진심인 거 아니까. 민준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제가 받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민준 씨, 나 어떡해? 뭘? 어머님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냥 알고 싶어. 왜 날 버렸는지. 정말로 날 사랑하지 않았는지. 혹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 모르겠어. 무서워. 내가 옆에 있을게.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 얘기해. 그때까지 기다릴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처럼 대놓고 구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돌리시고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뭔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신 걸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어머님이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어디 계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안방에 계시는 것 같은데.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볼게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 앞 복도는 어두웠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 앞에 서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 어머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지금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안방 안에서는 흐느낌이 계속됐습니다. 문 밖에 수진이가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순옥, 올해 62살.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전 저는 흥신소에 의뢰해서 며느리의 신원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오늘 왔어요.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이수진 출생 기록. 출생일 1996년 5월 12일. 출생지 서울시 성북구. 친모 강순옥 당시 22세. 친부 이정호 당시 25세 사망.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 입소일 1996년 11월 15일. 입소 당시 나이 생후 6개월. 입소 경위 친모 직접 내원하여 위탁. 특이사항 금반지 1점 소지 안쪽에 사랑의 각인.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8년 전 제가 버린 딸. 20년 동안 찾지 않았던 딸. 그 아이가 며느리가 되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고아 출신이라며 구박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모욕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딸의 기록을 읽었어요. 학력사항. 마이너스 고아원 내 대안학교 졸업. 마이너스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진학. 마이너스 경영학과 수석 졸업. 경력사항. 마이너스 대기업 공채 입사. 마이너스 현재 중견기업 팀장. 이 아이가 혼자서 이걸 다. 부모 없이, 후원자 없이, 오직 혼자 힘으로. 저는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고아원 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을 어린 수진이.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버텼을 그 아이.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뭘 했나요? 명품 백 들고 사모님 모임 다니면서 웃고 있었어요. 자선 행사에서 불우이웃 돕기 하면서 착한 척 했어요. 정작 내 딸은 버려둔 채로. 미안해. 미안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28년 전 갓난아기 사진. 수진아.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내 엄마라고. 20년간 찾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날 용서할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 그리고 더 큰 두려움.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걸 30년간 숨겨왔는데. 민서가 알면?
친척들이 알면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야.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문 밖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님의 흐느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님이 아셨구나. 내가 딸이라는 걸 아시고 울고 계신 거구나.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 저예요 라고요? 왜 버렸어요? 라고요? 28년간 품어온 질문인데 막상 기회가 오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피곤하신 것 같아. 오늘은 쉬시게 해드리자. 그래, 알았어. 민준은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아래 수많은 가족들이 있겠죠. 웃고 다투고 화해하고. 우리 가족은 화해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가족이긴 한 걸까? 손에 쥔 금반지가 차가웠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글씨. 사랑해. 엄마. 이게 정말 사랑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층 안방에서는 어머님이, 1층 방에서는 제가. 같은 집 같은 밤. 한 지붕 아래서 두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닿지 못한 채.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침에 수진이가 인사를 해도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고개도 들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구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삼켜야 했어요. 그 말을 내뱉을 때마다 내가 버린 딸을 또 한 번 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하루 종일 안방에만 있었습니다. 서랍 속 서류를 꺼내봤다가 다시 넣었다가 28년 전 아기 사진을 보다가 또 울었다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칠 후 민서가 집에 왔습니다. 결혼한 딸이 가끔 친정에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엄마, 나왔어. 왔니?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민서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요즘 왜 그래? 올케랑 또 싸웠어? 아니. 민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 흉을 늘어놓았을 텐데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상하다, 엄마가 옳게 얘기 안 하네. 피곤해서 그래, 좀 쉴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엄마가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옳게 구박하느라 바빴는데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오히려 올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 민서는 궁금했습니다. 엄마 방 앞을 지나가다 문이 열린 걸 봤어요. 엄마는 화장실에 가셨나 봅니다. 그때 서랍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갈색 봉투. 흥신소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흥신소? 엄마가 왜 흥신소를? 민서는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봉투로 갔어요.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적힌 이름. 이수진. 올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왜 엄마가 올케를 조사한 거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출생 기록. 출생일 1996년 5월 12일. 친모 강순옥 당시 22세. 손이 떨렸습니다. 강순옥. 우리 엄마 이름인데? 고아원 입소 기록. 입소일 1996년 11월 15일.
입소경위 친모 직접 내원하여 위탁. 특이사항 금반지 한 점 소지 안쪽에 사랑의 각인.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올케가 엄마의 친딸? 그럼 올케는? 내 언니? 저는 안방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가는데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복도로 나갔어요. 민서가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갈색 봉투. 봤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이제 끝이야.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도 들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올케를 버렸다고. 28년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모른 척 했다고. 추석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친척들 앞에서 올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반대했는데 라고 거들었던 것. 그때 올케의 표정. 굳어진 얼굴, 꽉 쥔 주먹. 그 자리에서 올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를 버린 엄마가 자기를 또 모욕하는 걸 보면서 민서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가해자였구나.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올케에게 상처를 준 건 사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민서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닮은 것 같았습니다. 눈매가 입모양이 엄마와. 언제 오셨어요? 언니.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멈췄어요. 언니라고요? 응, 언니.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저 다 알아요. 네. 언니가 우리 엄마 딸이라는 거. 28년 전에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거. 다 알아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엄마 방에서 서류 봤어요. 민서가 갈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조사하신 거였군요. 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에 알았어요. 근데 왜 며느리로 들어왔냐고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요. 복수? 날 버리고 잘 사는 엄마한테. 가장 가까이에서 복수하려고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민준 오빠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사랑하게 됐거든요. 복수는 이제 생각 안 해요. 그냥 알고 싶을 뿐이에요. 뭘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날 버렸는지, 정말로 날 사랑하지 않았는지. 민서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니, 민서 씨는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서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 추석 때 일 사과할게요. 네. 고아원 출신이라고 말한 거. 친척들 앞에서 망신 준 거.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몰랐어요. 언니가 그런 사연이 있는 줄. 사연이 없었어도 그러시면 안 됐죠. 맞아요. 그냥 잘난 척하고 싶었어요. 언니 무시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미안해요, 언니. 수지는 한참 동안 민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뭐가요? 민서 씨가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신 거. 민서도 웃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언니 편이에요. 네. 엄마가 뭐라고 해도 언니 편 들 거예요.
언니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 씨. 민서라고 불러요. 아니, 동생이라고 불러도 돼요. 민서야. 네, 언니.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웃는 건지. 수지는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구나. 저는 2층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수진이에게 사과하는 모습. 두 사람이 서로를 언니 민서야라고 부르는 모습.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저 아이들이 자매였구나. 한 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저렇게 가까워지는 거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만 빼고 나만 저 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었어요. 버린 건 저니까. 숨긴 것도 저니까.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민서도 알았으니까. 남편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30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민서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그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민서가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올케가 아니, 언니가 엄마 딸이야? 28년 전에 고아원에 버렸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응. 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버렸어? 왜 찾지 않았어? 왜 30년 동안 숨겼어?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8년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과거.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서야. 엄마가 이야기해 줄게 28년 전 일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갔어요. 28년 전 22살에 내가 있던 그곳으로. 1996년 저는 22살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남편 이정호 25살.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예뻤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20살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밥이 왜 이래? 걔도 안 먹겠다. 첫 번째 뺨을 맞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정호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했습니다. 아니, 술을 안 마셔도 변했어요. 뭘 봐? 눈깔이 왜 그래?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밥이 짜다고 때리고 싱겁다고 때리고 청소를 했다고 때리고 안 했다고 때리고 매일 밤 멍이 들었어요. 도망쳐야 해.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정호가 제 돈을 다 가져갔거든요. 술값으로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그 와중에 임신을 했어요. 지워. 정호가 말했습니다. 애 키울 돈이 어딨어? 저는 처음으로 거부했어요. 싫어, 이 아이는 낳을 거야. 그날 밤 가장 심하게 맞았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산모분, 이러다 아이 잃어요.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기적적으로 아이는 살았어요. 1996년 5월 12일.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갛고 예쁜 아이.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야? 쓸모없게 딸이래. 정호는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술을 더 마시고 더 자주 때렸어요. 아이가 울면 더 화를 냈습니다. 시끄러워. 저거 임마가. 한 번은 정호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이에게 손을 들려고 했어요. 저는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나도 이 아이도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거리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매일 밤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호가 이러다 너 죽어, 아이도 죽어.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방법이 하나 있어. 아주머니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고아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좋은 곳이야. 아이들 잘 돌봐줘. 고아원이요?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안정되면 다시 데려오면 돼.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이를 버리라고. 내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정호의 손에. 아니면 굶어서. 잠깐만 맡기는 거야. 자리 잡으면 바로 데리러 올 거야.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1996년 11월 15일. 저는 고아원 앞에 섰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 저는 가지고 있던 유일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결혼하기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반지 안쪽에 글씨를 새겼어요. 사랑해. 아이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수진아.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사정이 있으시군요. 제가 자리 잡으면 꼭 데리러 올게요. 알겠습니다. 아이를 건넸습니다. 손에서 떠나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뒤돌아보면 다시 데려갈 것 같아서. 한 발, 두 발. 걸음을 뗄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꼭 데리러 올게. 꼭. 하지만 저는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했습니다. 왜? 민서가 물었어요. 왜 안 갔어?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이 죽었어. 뭐? 내가 떠난 후 한 달 만에 음주운전 사고로. 그리고 나는 거리로 나앉았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노숙을 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민서의 아버지 김태수. 아가씨 괜찮아요? 길에서 쓰러진 저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 병원에 데려가고 밥을 사주고. 저는 그 사람에게 의지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재혼을 했어요.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안정됐으니까 수진이를 데리러 가야지. 매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지?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하면 날 버릴까? 두려웠어요. 또다시 거리로 나앉을까봐. 또다시 굶주릴까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그 조금이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5년이 됐어요. 5년이 10년이 됐습니다. 민서가 태어나고 자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해? 수진이가 날 용서할까? 저는 죄책감을 묻어뒀습니다. 없는 척했어요. 그게 28년이 됐습니다. 민서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변명이야?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 안 할 거야. 이유가 있었어도 버린 건 나야. 찾지 않은 것도 나야. 용서받으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너희가 알았으면 했어. 왜 그랬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한테도 이 얘기 해야겠지? 응. 민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언니한테 직접 말해 엄마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수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할까? 그래서요. 그게 버린 이유가 돼요? 그렇게 말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서에게 한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진이에게도 말해야 해. 오늘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28년을 미뤘으니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이 많이 늙었습니다. 28년 전 22살의 내가 아니었어요. 62살의 주름진 죄 많은 얼굴. 수진이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자기를 버린 나쁜 엄마. 아니면 그냥 남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수진이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민준이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수진아.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아라고. 며느리가 아니라. 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잠깐 얘기 좀 하자. 지금요? 응, 지금. 수진이가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 알아. 저는 수진이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알았어. 내 목에 걸린 반지 보고. 28년 전에 내가 준 반지야. 안쪽에 사랑에 새긴 거. 수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왔는지도 알아. 민서한테 들었어. 내가 2년 전에 나를 찾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처음엔 복수하려고 왔다는 것도.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군요. 응.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알면서 왜 구박하셨어요? 알면서 왜 고아 출신이라고 모욕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다 알면서 그러신 거예요? 그건 대답해 주세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무서웠어. 뭐가요? 내가 날 알아볼까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그래서 더 밀어냈어. 널 멀리하면 들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그게 이유예요? 28년 전에 버린 건 그렇다 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요. 민서한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재벌가 안주인이잖아요. 돈 있고 힘 있고 다 있잖아요. 수진아. 근데 왜 절 찾지 않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요, 한 번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매일 기다렸어요. 엄마가 올 거라고.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엄마가 꼭 데리러 온다고. 10살까지 기다렸어요. 문 앞에 앉아서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안 왔잖아요, 한 번도. 수진아, 나는. 어머님이 자선 행사 나가서 웃고 있을 때요.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혼자 밥 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생일 축하 안 해주는 날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예요? 28년이요. 저한테 가족이 없었어요. 명절에 갈 곳도 없었어요. 다들 가족 만나러 갈 때 저는 고아원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알아요? 수진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은 몰라요. 평생 모를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을.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대요. 폭력, 남편, 가난 다 들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20년 동안 찾지 않은 이유가 돼요? 아니, 새 남편한테 들킬까봐 무서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머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맞아. 내 말이 맞아. 나는 비겁했어. 너를 찾을 용기가 없었어. 새 삶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솔직하시네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내가 알았으면 했어.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 사랑이요? 수진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목에 걸린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이 반지에 사랑해라고 새겨놓고 버린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버리지 않아요. 수진아. 당신은. 수진이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 28년간 쌓인 분노와 상처가 담긴 눈.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이를 버리지 않아요. 엄마는 20년 동안 모른 척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냥 날 낳은 사람일 뿐이에요. 수진이가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관계니까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수진아, 수진아. 28년간 피해왔던 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순옥 씨.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김태수. 제 남편이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요? 여보. 수진이가 당신 딸이라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 30년 동안 숨긴 거요? 남편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대답해요, 순옥 씨.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걸 숨겼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뭐라고 할까봐? 나를 그렇게 못 믿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내가 뭘 믿어야 하는 거요? 당신의 뭘?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바람 좀 쐬고 올게. 문이 닫혔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딸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의심받고,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날 낳은 사람일 뿐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 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쿵.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민서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빨리 와. 엄마가 쓰러졌어. 발소리. 누군가 저를 안아올리는 느낌. 어머니, 정신 차려요.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119 불러. 빨리. 의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방문 밖에 서 있는 수진이의 얼굴이었어요. 놀란 표정. 그리고 두려움. 왜 저런 표정을? 생각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과호흡과 스트레스성 심장 발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휴. 하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 그게. 민준이 말을 얼버무렸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들었습니다. 아직 깨어난 척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너무 지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서가 매일 왔어요. 민준도 퇴근 후에 들렀습니다. 남편은 한 번 왔다가 말없이 나갔어요. 아직 저를 용서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내 엄마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올 이유가 없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잠에서 깼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누군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이 보였어요. 수진이가 와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거지? 저는 눈을 감은 척했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뭘 하러 왔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수진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보같이 쓰러지기까지 하고 이러면 내가 나쁜 사람 되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워하게 내버려둬요. 편하게 미워하게. 왜 자꾸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저는 숨을 참았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 28년 전에 놓아버린 그 작은 손이 이렇게 커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수진이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눈을 떴습니다. 손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서가 병원에 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가져왔어. 뭔데? 엄마 방에서 필요한 거 챙겨왔어. 속옷이랑 화장품이랑. 고마워. 민서가 가방을 열었어요. 그러다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 갈색으로 바랜 표지. 엄마, 이건 뭐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28년간 써온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그거 줘.
일기장이야? 엄마 일기 써? 민서야, 그거 줘. 저는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민서가 이미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6년 11월 15일. 민서가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수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 손에서 놓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아이야. 내 새끼야. 꼭 데리러 갈게. 꼭.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됐어. 그만 읽어. 아니, 잠깐만. 민서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7년 5월 12일. 오늘 수진이 첫 번째 생일이다. 지금쯤 걷기 시작했을까? 고아원에서 잘 먹고 있을까? 생일 축하한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1998년 5월 12일. 수진이 두 번째 생일. 말은 잘하고 있을까? 엄마라는 말을 배웠을까? 누구한테 엄마라고 부를까? 가슴이 아프다. 민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2005년 5월 12일. 수진이 아홉 번째 생일. 이제 초등학생이겠다.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친구는 많을까? 오늘 몰래 고아원 앞에 갔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봤다. 어떤 아이가 수진인지 모르겠다. 내 딸 얼굴을 모르겠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서야. 그만. 2010년 5월 12일. 수진이 14번째 생일. 중학생이 됐겠다. 키는 얼마나 컸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아니,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나 같은 나쁜 엄마를 닮으면 어떡해. 민서가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28년 동안 썼어.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매년 수진이 생일마다, 명절마다, 가끔은 그냥 보고 싶은 날마다. 찾아갈 용기는 없으면서, 잊을 수도 없으면서. 엄마, 비겁한 거 알아. 이것도 변명 같다는 거 알아.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민서야, 하루도 안 잊었어. 단 하루도. 민서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딸의 등을 쓸었어요. 이 아이라도 곁에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깨어있을 때였습니다. 왔니?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한테 들었어요. 뭘? 일기장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봤니? 민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전부 다 읽었어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 제 일기장이었어요. 민서한테 받아왔어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수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봐요. 매년 제 생일마다 쓰셨더라고요. 2006년 5월 12일. 수진이 10번째 생일. 오늘 학교 앞에서 케이크를 들고 서 있는 엄마를 봤다. 딸 생일인가 보다. 나도 저러고 싶다. 수진이한테 케이크 사주고 싶다. 생일 축하해, 우리 딸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나한텐 그럴 자격이 없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격이 없다고 쓰셨더라고요. 계속. 2015년 5월 12일. 수진이 19번째 생일. 대학 갔을까? 뭘 전공했을까? 꿈이 뭘까? 아무것도 모른다. 내 딸인데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벌이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다.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서, 이렇게 그리워하셨으면서,
무서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날 미워할까봐. 왜 이제 와요 할까봐.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진짜로. 자격이요? 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나타나. 내 인생 망쳐놓고.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망치지 않았어요. 뭐? 제 인생 망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 혼자 컸어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취직하고.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망하진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수진이가 작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수진아, 아직 용서는 못해요. 수진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8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지 않아요. 알아. 근데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일기장 읽고 알았어요. 뭘? 어머님이. 아니. 수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뭔가를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엄마가 저를 사랑한 건 진짜였구나.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방법은 틀렸지만, 표현은 못했지만, 사랑은 진짜였구나.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아, 수진아, 엄마. 수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28년 만이었어요. 제 아이를 안는 게, 작았던 아기가 이렇게 컸습니다. 제 등을 감싸는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울지 마요. 미안해. 미안해. 알아요. 사랑해, 수진아. 진짜로 사랑해. 수진이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마치 어른이 아이를 달래듯이. 알아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 너무 늦어서. 늦었지만. 수진이가 작게 웃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안 온 것보단 나아요. 저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28년간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병실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이 끝났어요. 민서가 짐을 챙겨줬습니다. 엄마, 이거 다 가져가는 거야? 응. 일기장은? 저는 낡은 노트를 바라봤어요. 28년간 써온 일기장. 가져가야지. 수진 언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건 내 거야. 저는 일기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쓸 거거든. 민서가 웃었어요. 이제는 좋은 내용만 쓰겠네. 그랬으면 좋겠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퇴원 준비 다 되셨어요?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7일 전 우리는 처음으로 안았어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니었어요. 28년의 상처가 일주일 만에 나을 리 없었으니까요. 가시죠. 수진이가 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편 김태수, 민준, 그리고 민서. 이게 뭐야? 엄마 퇴원 기념이에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순옥 엄마 퇴원 축하.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앉아요, 어머니. 민준이 의자를 빼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남편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병원에 한 번밖에 안 왔던 남편.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여보.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저 때문에 상처받은 거니까요. 아버지.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뭔데? 어머니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원망했어요. 28년 동안. 수진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버린 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럼 왜 그래? 남편이 물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거든요. 뭐? 첫 남편한테 맞으면서 살았대요. 가난해서 굶으면서 살았대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를 지키려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대요. 그러다 저까지 다칠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저를 고아원에 맡긴 거래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야? 네.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걸 부끄러워해? 나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도 수진이한테도 민서한테도 다 미안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순옥 씨. 네. 나도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네. 나도 미안해. 30년 동안 눈치 못 챈 거.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남편의 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나 하나 믿고 살아온 거 알아. 근데 정작 나한테는 속마음을 안 보여줬잖아. 미안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 남편이 저를 아는 채 말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 아프면 아프다고 해. 네. 30년 더 살아야 하는데. 숨기면서 살면 피곤해. 저는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나왔어요. 고마워요, 여보.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아는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30년간 함께한 사람. 저의 유일한 버팀목. 이 사람을 속인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서가 설거지를 하고 민준이가 도왔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수진이었습니다. 왜 춥지 않아? 괜찮아요. 수진이가 제 옆에 섰어요. 둘이 나란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응,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수진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는 못해요. 알아. 28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 상처가 금방 낫지 않아요. 응,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어요. 28년간 버려진 채 살았는데 일주일 만에 용서하라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요.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노력해 볼게요. 뭐? 용서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수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요. 왜 날 버렸냐고, 왜 안 찾아왔냐고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일기장 읽고 알았어요. 어머니도 힘들었다는 거. 수진아. 그러니까 천천히 해봐요, 우리. 수진이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제가 놓아버린 손. 작았던 손이 이렇게 컸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네. 기다릴게. 얼마든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8년간 써온 일기. 오늘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했어요. 2024년 X월 X일. 오늘 퇴원했다. 수진이가 마중 나왔다. 아직 엄마라고 부르진 않는다. 병원에서 한 번 부르고 다시 어머니로 돌아갔다. 괜찮다. 천천히 가면 된다. 28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대수랴. 오늘 수진이가 말했다. 용서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 한마디가 28년간 들은 어떤 말보다 고마웠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언젠가 수진이가 편하게 엄마라고 부를 날이 오겠지. 그날을 기다리며 살 거다. 매일 조금씩 내 딸에게 다가갈 거다. 사랑한다, 수진아. 이번엔 진짜로. 놓지 않을게. 한 달 후,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작년과 같은 명절. 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올케, 아니 언니 이거 어디나? 거기 테이블 위에 놔. 민서와 수진이가 부엌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서로 말도 안 하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언니 민서야 하며 장난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전 좀 더 부쳐드릴까요? 수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응, 조금만 더. 네. 자연스러운 대화. 작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자, 밥 먹자. 민준이가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남편, 저, 민준, 수진, 민서. 5명의 가족. 아니, 진짜 가족.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옆에서 민서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딸. 저 아이가 내 딸이구나. 28년 만에 찾은 내 딸.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저는 웃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좋아서. 수진이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 한마디가 어떤 용서한다보다 따뜻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응? 저기. 수진이가 뭔가를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수진이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엄마. 수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터졌어요. 수진아. 아직 매일 부를 순 없어요. 아직 어색하니까. 알아. 근데 가끔은 불러볼게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엄마. 저는 딸을 안았어요. 고마워, 수진아. 고마워. 네, 엄마.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추석. 오늘 수진이가 엄마라고 불렀다. 2번. 아직 매일은 아니라고 했다. 괜찮다. 2번이면 충분하다. 아니, 1번이어도 충분하다. 28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 드디어 들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다. 우리 가족. 늦었지만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다. 사랑해, 수진아.
우리 딸.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이야기 채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